의령 사람들이란 모임에서 주관하는 환경 생태 답사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함양 상림에서 시작해 오도제와 용유담, 세진대 등 지리산 자락을 걷고 함양과 산청을 흐르는 엄천강에 사는 수다를 찾아보고 지리산 벽송사에서 서암 정사를 애두르는 지리산 둘레길을 돌아보는 코스였죠. 사실 자연 생태 이쪽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나무를 보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아닌 나무. 이런 지경이다 보니 답사 중 많은 걸 배웠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사의 주제 환경 생태보다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그곳에서 만난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목적지는 경남 함양의 상림입니다. 함양 서쪽으로 흐르는 위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돼 왔던 방수림이자 마을숲이죠. 3km 정도 이어지는 숲을 그득 채운 나무들은 한여름 떼약볕을 저만치 물릴 정도로 무성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상림을 처음 조성한 사람은 신라 말에 최치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봤던 시험인 빈공과 급제자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신라에 돌아와서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육두품이었기 때문이죠. 진골이 아닌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은 신라 17관등 중 6위인 아찬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육두품도 넓게 보면 신라의 지배층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치원조차 그 이상은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소약해지는데 신분 제도만큼은 명백하고 그 차이를 넘볼 수 없는 나라라면 망조가 들지 않고는 못 베기겠죠. 최치원을 생각하면서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 계약직,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등 층층이 갈라진 채 처지가 다른 이들에게 어딜 감히, 어딜 넘봐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떠올라 입맛이 썼습니다. 과거 함양성 남문격으로 지어졌던 누각 함화루입니다.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시벼조를 올리며 국정계획을 촉구했던 것은 그가 함양태수, 당시 지명으로는 철령태수일 때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수령 방백들이 이 함양을 거쳐갔죠. 그런데 조선 전기 역사를 뒤흔든 사건 하나가 이 함양에서 시작됩니다. 함양에는 학사루란 누각도 있는데 조선 초기 한 선비가 학사루에 올라 시를 써서 걸어놨습니다. 얼마 뒤 새로운 함양 군수가 와서 이 시를 보고는 시덥잖은 시도 시냐고 읽으라면서 현판을 떼어 불태워버립니다. 이 함양 군수의 이름은 김종직, 사림의 영수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불태워버린 시를 지은 사람은 유자광, 문무에 능하고 나름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림과 선비들 사이에서는 왕따에 가까운 신세였죠. 그의 성격이 나쁘고 음흉한 탓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가 서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 보면 유자광에게 첩의 아들 서자란 딱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유자광은 함양 군수 김종직에게 당한 봉변을 결코 잊지 않죠. 이곳은 함양의 랜드마크라 할 지리산 제1문입니다. 해발 773m의 오도제 정상에 있죠. 오도제는 도를 깨닫는 고개란 뜻입니다. 굽이굽이 치는 고갯길을 죽을 둥 설 둥 오르다 보면 정말로 득도할 것도 같습니다. 이 고개를 넘나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리산을 바라보며 남긴 시들이 그득한데 그 가운데 김일손이란 이도 있습니다. 이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인데 매우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관으로서 실록을 작성할 때 실록청 당상, 즉 실록 작성 책임자의 과거 비리까지 낱낱이 실어버렸습니다. 실록청 당상이 빼달라고 졸랐지만 소용없었죠. 이때 유자광이 등장합니다. 김일선이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즉 항우에게 죽음을 당했던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사초에 실었다며 연산군에게 고해 바친 겁니다. 항우를 쇠양대군에 빗대고 의제는 단종에 비유한 것이었으니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의 비위를 대놓고 긁은 것이죠. 김일소는 능지처참됐고 그 주변 선비들이 화를 입었으며 김종직은 무덤이 파헤쳐져 그 목이 잘립니다. 이른바 무오사화, 유자광의 복수였죠. 유자광의 행동은 물론 음흉했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오사화의 참극의 책임은 함부로 사람을 깔아봤던 김종직에게도 아주 작게나마는 있지 않을까요? 함양에서 유명한 계곡 용유담, 원래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 용들이 논이던 곳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리산 흑돼지 기르는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양에 가뭄이 들면 수령들이 기우제를 올리는 곳이었고 지금도 무당들이 몰려 길을 받아간다는 연기 충만한 용유담 계곡은 아름답고 그 수량이 풍부합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의 이름을 새긴 바위에도 문제의 김일손이 등장합니다. 문민공 타경 김선생, 그가 김일손입니다. 용유담에서 마적도사 전설길 따라 걷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4코스의 일부인데요. 마적도사는 깊은 산중에 응거하면서 당나귀를 시켜 생피품을 싣고 오게 했는데 나귀가 울면 다리를 놓아서 건너오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신령과 장기를 두는데 용유담의 용들이 여의줘놓고 싸우는 통에 나귀 울음소리를 못 들었고 그만 나귀가 굶어 죽고 말았다죠. 그렇게 용들과 산신령이 논일던 고갯길을 오르면 먼지를 씻어내는 곳 세진대에 이릅니다. 세진대 정상에는 400년 수령의 소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고 용유담이 발 아래로 흐르는 가운데 앞쪽으로 법화산과 마주하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세진대 정상에서 얼음박걸리 한잔하고 사방을 돌아보니 선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새 속의 먼지가 한순간에 씻겨내려가고 신선이 된 듯 봄이 둥둥 뜨는데 답사리더 황영선형이 분위기를 깹니다. 6.25 때 빨치산들이 이 근처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 잡힌 것도 여기서 가까운 선역골입니다. 그제야 빨치산의 고향 지리산의 이름이 새삼 또 올라왔습니다. 이 높은 산 깊은 골 어느 곳도 전쟁의 발톱을 피해가지 못했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자락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헤아리기 힘든 피해도 있었죠. 답사 둘째 날 우리가 찾아갔던 푸른 소나무의 절 벽송사도 그랬습니다. 이 절은 빨치산 남부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됐고 빨치산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깡그리 불태워졌습니다. 바라만 봐도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 깊이 평화가 깃드는 이 지리산 산자락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가치와 미래를 달리한다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였던 겁니다. 함양 근처 산청에서는 특이한 무덤 하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구형왕릉으로 전해진다는 뜻의 전구형왕릉입니다. 구형왕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입니다. 기록상 신라에 항복하고 진골에 편입됐으며 그 아들 김무력과 증손자 김유신은 신라의 대공신이 됐습니다만 지리산 일원에는 이 구형왕이 수만 군대를 이끌고 신라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전설 속에서 사실은 이 정체불명의 유적이 구형왕릉으로 자리매김한 것이겠죠. 그의 증손자이자 삼국통일의 수훈갑인 김유신, 하지만 그의 후손 김해 김씨들은 후일 신라 정계에서 철저하게 숙청됩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의 홀령이 최초의 경주김씨 왕인 미추왕의 무덤에 들어가서 어찌 이런 법이 있느냐며 한탄했단 전설도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죠. 이익에 따라 사람들이 갈라지고 배격하고 무리를 이루어 서로를 적대하는 역사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새삼 저 한결같고 품넓은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라도 저 자연처럼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의지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 지리산의 숭엄한 모습을 어느 때
나와 함께 눈여겨보았다는 기억을 여러분들이 간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